예, 안녕하십니까. 정, 정신없이 급한 828 수요일 신의 한 수 들어갈게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가끔 종종 자주 얘기하는, 오늘 방송 듣는 사람들은 운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딱 그날이에요, 여러분. 팔자도 8월이고 또 28이잖아요. 8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갈게요,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의 특징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조금 어렵다. 근데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너무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추느냐고 내가 실력이 좀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동아도 PD. 진짜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 맞죠? 진짜 나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진짜 일반인들 모르는 용어 엄청 많이 썼었잖아. 그지? 근데 요새는 그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쓰려고 하다가 내가 수준이 떨어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래도 그 촌철살인 같은 그죠? 그거는 확신하게 있으니까. 원래 이럴 때는 파생 얘기를 하고 옵션 얘기를 하고 중심이론 6대 필살기를 얘기하고 7가지 패턴 매매를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화면에 봐도 뭐 제약주, 개별 종목, 종목 장세. 원래 지금장이 차별화 변동성 장세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반도체는 엔비디아 선반영. 너무 쉽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이게 별거 아닌 주식이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6월 달에 엔비디아 엄청나게 깠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그래서 내가 엔비디아 선반영 한번 글 써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선별적 강세, 이 차별화 나온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 요새 어느 쪽이 움직임이 좋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I 로봇이 이제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고 막 이런 용어가 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최대한도로 쉽게, 어차피 아무리 좋은 방송 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고 계좌 수익 못 내면, 한화이글스가 편하게 할 때는 대량 점수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강 싸움에 들어간 상태에서 한 게임 한 게임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움츠려들잖아요. 선수들이 아직 경험이 좀 덜 쌓이고, 그래서 무사히 주제가 나간 상태에서 보내기 펀트를 못 해버리면 그냥 병살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식은 기세라고 그랬죠? 원래 그건 감독님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1, 2, 3, 4, 5, 6, 7, 8, 9 딱 정해놓고, 이 내 기준이에요, 이건. 감독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게임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작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기면 무조건 강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 쌓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오늘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오늘 그냥 또 이기고 한화가 딱 5위 올라가는 날 나도 파란색 컵 듭니다. 알겠죠? 한화이글스 색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거였었고. 그래서 한번 가볼 테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2,0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얘기를 해줘도 되지만, 내가 이것도 말이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거 한번 뺄까요? 내가 종합주가 인수가 다시 2,700 넘고 3,000 가도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면 3,000명 안 넘어갈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요새 종목들이 2달 내내 얘기한 종목들이 신고가로 날아가는데도 아직 체감이 안 좋은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대신 그 선택 존중해. 지금은 바꾸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내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해 줄 때도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게 어디까지 밀릴 것 같으면
나는 손절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밀리면 손절매를 딱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떤 특정 주식을 만약에 내가 픽을 하면 나는 그게 어디까지 밀려도 손절매 안 할 거야. 이걸 미리 정해놓는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거거든요. 그게 심리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몰빵해 놓으면 안 되죠. 신용 쓰면 안 되죠. 남의 돈 갖고 하면 안 되죠. 내 돈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적당히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 더 질러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분기든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대 수익이 클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처럼 이런 게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나는 사자마자 이 주식이 천하의 엔비디아래도 매수가에서 10%가 손실 나면 난 무조건 컷할 거야. 그것도 꾸준히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만 계속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대부분 이 방송 지금 듣는 사람들 그러면서 오늘 나 이거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머리 안 만졌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예전에 KT 위즈 황재균 선수가 연승할 때 수염 안 깎고 가고 할아버지 된 적이 있었는데 나도 이러다가 머리 새집 찌는 거 아닌가 몰라?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 손실을 짧게 보는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건데 수익도 짧게 보는 사람들 많죠. 그러다가 비중을 확 실었는데 그 주식은 40% 손실 날 때까지 보유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손실을 짧게 자주 끊고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손실을 짧게 끊어낼 때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멍청한가? 내가 주식을 못하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특히 파생하는 사람들, 특히 해외 선물하는 사람이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나는 초보자들이 매매하거나 하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본 사람이고 확인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30번을 연달아서 먹어요. 30번을 연달아서 먹는데 먹을 때 몇십만 원, 몇만 원 그러다 한 방 깨질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깨집니다. 그럴 바에는 반대로 그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자주 깨먹다가 한 방에 크게 먹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든 파생이든. 하나이글스 한마디 하니까 7대빵. 여러분들 하나가 7대빵 이상으로 이길 때 다음날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지 알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는 원래 롯데자이언트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고서 한화이글스,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 그 다음에 LG 트윈스,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트,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다 좋아하지 뭐. 자, 가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1000명 넘었나요? 2000명 넘어가면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신의 한 수의 핵심, 여러분, 핵심 주도주 전략이에요. 핵심 주도주 전략에,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시총상위 10대 개, 전력 설비, 요런 종목을 그냥 순서대로 실시간 차트 분석을 할까 하다가,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이게 신의 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의 한 수 이 종목은 어디를 보고 방송을 하는 거냐면, 9월 첫째 주를 보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9월 첫째 주를 보고 머리를 써서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우선 지수 얘기나 이런 거는 뒷부분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 지지, 저항 등의 밴드는 지난 8월 23일 나스닥 시장하고 국내 시장의 지수 밴드가 여기 있거든요. 요게 이제 뒷부분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요 밴드가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켓텐에서 358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요번 주에 봤었던 지수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의 분위기에서는 여기까지 안 밀리고 360도 안 깨질 것 같다, 뭐 요런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으려면 이제 내일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나스닥 선물 보면 그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주느냐 약세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한마디를 해놓으면 엔비디아로 인해서 내일 장중에 이거 말이 씨가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로 인해서 만약에 내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이거 말이 씨가 될까봐 좀 찝찝한데, 근데 분명히 저 외국인들의 행태하고 오늘 장을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약해면 개파락의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되고, 반대로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해버리면은 갭상승의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각 자체가 주식시장의 종목들의 각이 움직이는 추세 패턴을 각이라고 해요.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의 추세 패턴이 하락각 조정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각 조정각에 있을 때는 갭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두드려 맞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두드려 맞습니다. 조정각, 하락각 주식은 갭상승 나오면 100%, 거의 100% 음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돌렸을 때 세게 가는 거거든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고, 일단 기본 지수 밴드는 요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요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지금 미국 시장하고 내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이건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 운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죠. 처음서부터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이 종목 맞죠? 최근에 이런 방송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다우입니다. 다우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근데 신고가인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붕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걸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더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는 부분이 약간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약간 눌려버리면 이게 3, 4형의 모습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원래는. 근데 이 밑에서 치고 가는 이 들어주는 각도와 힘이 세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흘러도 이 방향입니다. 눈빛 봤죠? 이거 맞고 틀리는지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독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독일은 원래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고가권에서 이런 반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떠나갈게요. 뭐 당신이 원하신다면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겨?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 얘기인 즉슨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빼고 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이중 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눌려도 또 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처럼 가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진짜 어이없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죽은 차트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김원영 SK 감독에서
저기 있죠, 참.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죽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작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도 연말장으로 갈 때 신고가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 분위기하고 지난번 8월 달에 서킷 브레이크 걸린 거하고 이런 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분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9점 못 넘어가 있죠. 이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간중간에 미국장이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올 때 빅테크만 나락으로 가고 러셀 관련주들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다우가 양호하게 움직이고 나스닥이 양호하게 움직인 경우가 3번인가 4번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감 못 잡은 사람들 내가 하나만 다시 정리해주면 이 앞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은 뚝 떨어질 것이고 대신 나락으로는 안 가겠죠. 미국 시장 시가상위 그 빅테크 7개의 수익률은 뚝 떨어질 것이고 뭐 제약이든 뭐든 중소형주, 러셀 2000, 러셀 1000 쪽에 있는 미국 중소형주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태의 시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목장이 펼쳐지는 것이고 제약주 그동안에 소외받은 거 움직임 좋은 것이고 뭐 등등등등 기타 등등 거두절미 중간생략 시장 나오는 거예요. 이거만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잘해가지고 이해하면 시장 게임 끝나요. 이거 이상의 시장은 없어요.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차트는 주식시장의 차트는 이건 누가 봐도 밀려야 되는 차트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거 너무 센데 이거는 2박 3일 오프라인 강연에서 최고급 내용을 10개를 꼽으라고 할 때 그중에 최고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은 지난 8월 달에 6월 쿼드러플 위칭 데이까지 올 때 지금 보세요. 8월 만기 때까지 2조 이상의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2조 이상의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9월 쿼드러플로 오면서 2조 이상의 선물 매도 친 걸 환매수를 해갖고 오늘 보합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은 2조 가까이, 주식은 3조 3천억을 사다가 약간 매도를 해서 1조 8천억으로 줄였거든요. 내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영상 주죠. 나는 지금까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하방을 구축하지 않았을 때 폭락한 거 본 적 없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한 폭락장을 본 적 없네 어쩌네 하면서 그 원빈 2번 출연시켰잖아요, 여러분. 이통화투 PD 지난 신의 한수 할 때 맞죠? 그 주식시장 나락 간다 하면서 막 그 행거 이거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단 매치가 안 돼요. 여기에 환율이 오늘 조금 올라간 건 조금 거시기 한데 이게 환율입니다. 이게 지금 환율이 지금 뚝 끊겨가지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갔으면 더 강력하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보면 딱 여기 걸터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변수인데, 어쨌든 간에 환율이 월봉을 보면 꺾여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꺾여 내려오고 있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꺾여 내려오다가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 위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경기 침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환율은
환율은 이렇게 되고 달러는 쫙 빠질 거예요. 달러는 급락할 것인데 환율은 폭등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기 침체예요. 그 되게 위험한 장인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 없잖아요. 그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매치가 안 되는 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의 장으로 간주하고 장을 바라보면 되게 어려운 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소의 핵심 요인들. 그러니까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로 얘기를 할 때 이게 아마 연역적 접근 방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게 귀납인가요? 이토마토 PD가 찾아주세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합쳐서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그런 쪽을 내야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주식시장 차트만 갖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이거 장 무너지는 건데, 이거 장 조종받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외국인 수급, 옵션의 가격 구조, 그 다음에 환율, 그죠? 그 다음에 종목별 움직임, 그 다음에 나오는 주요 뉴스, 이런 거를 종합하면 장 안 빠지는 걸로 커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여기서 옵션 가격 구조까지 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놓고 지금 몇 명 들어왔나요? 이거 갖고는 거시기 한데 그래도 온 사람들 저기 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이글스가 7대 0으로 이기는데 이 느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틀어드릴 영상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영상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향후에 2차전지, 반도체, AI, 그 다음에 시총상위 핵심주들 전력설비 같은 건 아니에요. 조선주, 전력설비, 뭐 그 다음에 보안 이상한 개별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침체기형으로 온 주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체기형으로 온 주식들 여러분. 아니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전력설비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이평선의 구조가 달라요.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야기하겠습니다. 9시 45분까지 3,000명 만들어 놓으세요. 아마 100% 못 만들 텐데 만약에 3,000명이 9시 45분까지 되면 무조건 저 종목들 날라간다에 내 모든 거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AI, 그 다음에 시총상위 핵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요. 그들 주식이 향후에 유한양행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아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게 주가가 어떤 추세 패턴을 만들고 가다가 이중바닥형을 바닥에서 만들면 그때부터 도는 거거든요. 고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이 고점에서 만들어지면 새로운 마디가 열리는 거고 그러려면은 전력설비나 저쪽 종목들이 저점을 안 깨고 내려왔어야 돼요. 조선주가 잘 버티면 고점의 이중바닥형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조선주가 잘 버티면이라고 전제조건 달았죠. 나는 잘 버티지 않고 하락 N으로 빠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천지 차이의 기술적 분석인 겁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은 고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의 주식,
고점의 이중바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새로운 마디가 열리는데 고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을 주는 업종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 알죠? 나는 밥만 먹으면 차트만 하루에 400개씩 돌려봐요. 근데 저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의 주식은 되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저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이 오늘 만들어진 게 반도체예요. 그 반도체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위치가.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AI나 로봇, AI하고 로봇은 저점의 이중바닥형이 아니고 하락 N에서 상승 N 비슷하게 가는 거라 완벽한 이중바닥은 아니에요. 완벽한 저점의 이중바닥형은 2차 전지의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차트도 안 보고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빗나간 게 없어요. 왜? 나는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을 확률이 100%라는 얘기예요. 다만 저점의 이중바닥은 조건부가 있어야 돼요. 우측으로 가면서 거래가 증가해야 돼요. 우측으로 가면서 거래만 증가하면 게임이 끝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갈 대표적인 주식이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이라는 얘기예요. 100%입니다. 다른 거는 이중바닥형 패턴이 없고 고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종 대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차트를 돌려보면 바로 확인 가능한 거죠. 지금 얘기는. 나는 차트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이게 그 패턴, 이게 그 패턴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좌우당간 현재 시장은 제약주 및 개별 재료 보유 종목이 강세인 장.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약주는 주도주고요. 재료 종목은 단발성이라 그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그 딥페이크인지 뭔지서부터 뭐 이상한 종목들 나중에 화장품 짱 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짱 나고 아마 100%일 겁니다. 그 추경매수 하시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쪽은 순간 모멘텀에 의한 급등형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조종받으면 그냥 순식간에 고점에서 잘못 물으면 반토막 납니다. 절대 조심하시라는 얘기 해주고 지금 제약주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7월 말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7월 말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는 단기 중기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했고요. 2차 전지는 추세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하면서 제약은 추세 하락이 아니고 큰 소리로 이토마토 PDN 다른 분들 큰 소리로 제약은 추세 뭡니까? 반등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그 다음 조선이나 금융주는 단기 오버슈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입니다. 빗나간 거 있습니까? 더군다나 8월 달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맞았거든요. 주식시장이. 근데 제약주는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저 당시에 로봇하고 AI는 소외주였어요, 여러분. 2차 전지가 요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시동을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죽수다가 오늘 이중바닥 만들어진 거고요. 만약에 반도체가 움직임이 양호하면 이쪽이 조금 더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 7월 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시황 있죠, 시황. 세 번째 준 거. 그거 다 영상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일단 출발로 한번 갈게요. 시간 조절 잘해야 돼요, 오늘은. 준비됐나요? 큐 한번 틀어주세요. 큐!
제약은 꾸준히 하반기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이종복이가 주요 섹터 점검할 때 보세요. 오히려 대형주들이 추가 조정 시 매수인데 단기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저쪽은 단기간이고 중기라고 순환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장 포트는 제약, 진짜 제약주 좋은 게 많고요. 최근 기관들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건 제약주가 제일 많아요. 뭔가 눈치가 있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나라면 제약주 2차 전지를 보유하지 다른 건 안 보유한다. 주요 섹터는 이쪽. 여전히 제약주는 우상향이고 추세를 터낸 거니까 유한양행이나 이런 주식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게 흔들린다. 그런 게 이제 관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음 주 시장 전략 보세요. 제약주가 여전히 최고고요. 코로나 관련주 기술적 반등 기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신의 한 수에서. 보면 저게 한 달치를 짝짝짝짝 쪼갠 거거든요.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제일 먼저 항상 얘기한 건 제약주가 제일 먼저 나왔죠. 거의 2달 가까이 연속적으로 그랬었을 겁니다. 이종복은 문법 무시, 어법 무시, 내가 중시 여기는 것을 맨 앞으로 빼고 지수가 조정받을 것 같을 때는 지지를 먼저 얘기하고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저항을 먼저 얘기한다. 본능적으로 나가는 행동 아시지 않습니까? 저게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약주가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에서 그때 얘기한 게 있는데 아직은 종목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신의 한 수에서 지금 시간을 짧게 끊어야 되는데 8월 23일 신의 한 수가 아니네요, 이건. 8월 23일 미스터 진단에서 H자가 들어가는 첫 글자가 H자고 HLB 말고 나는 BK 그럼 H하고 K만 빼면 HK하고 한글 있는 주식 딱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려고 막 요거 요렇게 하면은 한글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요런 거 갖고 얘기해야지 되는 건데 뺀 거고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스터 진단 이 8월 23일 날 이거 삼성 SDI도 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뺀 거예요. 2차 전지는 전고체나 이쪽인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저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한마디만 해줘 볼게요. 이종복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그게 4월 달에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는 다 날아가서 어렵다, 부담 간다. 반도체는 솔직히 말해서 다 급등했다. 반도체는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시피 나는 3월 말에서 4월 달로 가면서는 반도체 쪽은요, 사실 리노공업하고 몇 개를 제끼면은 부담 간다는 얘기밖에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원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나 HBM 한미 반도체는 끝까지 살아 있었지만은 뭐 EUV나 막 그 온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4월 달, 5월 달 쪽으로 가면서 먼저 꺾였어요, 여러분. 먼저 꺾였다고요. 그거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먼저 꺾였던 반도체들이 지금 이중바닥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그리고 제약주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제약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시간으로 왜 방송 들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저때 반도체는 다 날아가서 부담 간다라고 했던 저 시점과 지금 제약주는 이제 유사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약주는 옥석 잘 가리셔야 되고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0명 넘으면 세 종목만 찍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쉬운 남자는 아니요. 대신 그 미스터 진단이나 이럴 때 뭐 시청자 공약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여도가 높으면 초성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제약주는 추가 상승형이지만은 아무거나 이제 막 따라다니면 운빨입니다. 운빨. 대신 아직도 저점에 있거나 양호한 쪽은 몇 개는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안팎으로 잡음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약주는 뭐 언제든지 뭐 방송 참여, 근데 이 시간이 원래 참여자가 적은 시간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내가 방송하는데, 그쵸? 예, 와야지. 어쨌든 제약주는 그렇고, 나중에 시간 되면, 시장 얘기하고 조금 더 섹터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초성으로 한번 트라이 해볼 테니까 일단 3,000명 넘기세요. 이제 8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도주는 가이드라인 잡혔죠,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는 이제 서서히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는 엔비디아 선반영으로 보이는데 요거 이중바닥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핵심 반도체 낙폭과대에 그 다음에 이중바닥 패턴이 중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어제 내 유튜브에 2차전지 중소형주가 이중바닥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한 게 있거든요.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그거 오늘 한 20% 날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선별적 강세로 바뀐 거에 보세요, 여러분. 전체가 강했으면 좋겠으나 2차 전지는 전고체 대형주. 아시겠죠? 2차 전지는 전고체 대형주 및 중소형주. 요게 이중바닥형 혹은 원형바닥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바닥형보다도 더 탄탄하고 안전한 바닥이 원형바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되게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는 바닥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인 강세는 이중바닥형 패턴과 N자형이 주는 거예요. 그 N자형의 대표적인 게 전고체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이런 케미칼 같은 그런 애들, 애경이하고 이런 애들이 N자형이고요. 오늘장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이 이중바닥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있다. 8월 14일이에요, 여러분. 8월 14일 날 2차 전지 관련주 좋은 얘기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면서 보라맨커는 알고 있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모두 잠든 후에 그랬더니 김원준 하면 쇼지 일하고 있어요. 김원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을 빼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이나. 그 다음에 뭐 시비 갖고 저기 그저 2차 전지인데 기술 무슨 뭐 2차 전지가 뭔 기술이 필요해. 그 화재나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지서부터 막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잘 잡은 대형주 하나 열울량주 안 부럽다라고 하면서 중소형주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삼성 SDI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 23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삼성 SDI를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이제 8월 21일 날 정규 방송 삼성 SDI가 강하게 올라간다. 애경이는 스스로 가고 필에너지를 잘 봐야 된다 하면서 막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SDI가 잘 갈 때는 필에너지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한 20% 이상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보면은 대형주는 옆으로 기거나 오늘 좀 밀린 게 있고 먼저 올라간 LG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오늘도 플러스 나고 있었죠. 전고체나 먼저 원형으로 도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원형으로 도는 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시장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과도. 그러면은 전고체 한 20, 30% 세게 올라간 건 40% 넘게 올라간 거고요. 이수 스페셜이 애경이 같은 거는 40% 넘게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필에너지도 한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다른 종목이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차 전지는 선별적 강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요거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에 우선 유한양행이 오늘 또 날랐으니까 그거 하나 제약주 영상 한번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토마토 빼래. 큐 한번 틀어주세요. 큐! 반드시 공부하시고 가셔라. 얘가 다시 밀리면서 55,000원을 계속 급락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하방 경직성을 주거나 모양을 만들면서 결국은 나는 다시 얘가 7만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확정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려면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2달이 채 안 되는 거죠.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되고 지금 사면 안 돼요. 눌릴 때 기준은 얼마냐? 58,000원에서 57,000원 언저리. 눌릴 때 매수는 여기. 아니면 이걸 보고 있다가 얘가 여기 어딘가까지 밀린 다음에 하방 경직성을 주면서 61선을 더 끌어내리는 거예요. 61선을 더 끌어내려가지고 주가와 61선이 얼추 같은 위치이거나 5%에서 10% 정도가 올라갔을 때 60일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61선이 떨어져 내려왔을 때 매수하면 사자마자 먹는 법까지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영상이 잘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게 마지막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먼 산 한번 바라보고 갈게요. 시그니처니까. 마이크 끊긴 거 아닙니다. 마이크 끊긴 거 아닙니다. 그죠? 저게 작년도 얘기인데 왜 저걸 틀어준 거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내 능력껏 방송해야 돼요. 자, 아까 그 유한양행 그때 그 당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호언장담하거나 뭐 하면서 확정형으로 얘기하거나 하는 그 위치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로. 이런 게 신의 한 수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그 패턴 매매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말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말만 해도. 근데 그거를 모르거나 안 들으니까 이렇게 뜯어다가 붙여놓고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유한양행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든 뭐든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 2, 3로 그냥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1차 급락하고 여기서 이중바닥이 만들어진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봐야 돼요. 요 그림을.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면 여기서 이거는 맞는데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요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면은 여기하고 유사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이 정도는 보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게 조금 얘는 밑에서 만들어졌는데 삼성전자는 좀 위에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건 고점의 이중바닥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고점의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면 이걸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마디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합 신고가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확률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는 여기서 지지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떨어진다가 그냥 나오잖아요. 선견지명으로 알 수 있죠. 먼저 알 수 있죠, 여러분. 패턴을 알면 먼저 알죠. 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 계좌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보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서 돌면 이것도 고점의 이중바닥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중바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겠어요? 모멘텀을 뭐가 줍니까? 엔비디아가 줄 거 아니에요. 이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사상 최고치 실적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만 꺾이거나 엔비디아가 죽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발적으로 보통 4분기로 가면은 반도체 또 성수기여가지고 반도체가 보통 4분기가 강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만 버텨줘도 돌면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요거 하나는 알고 가야 돼요. 경기 침체로 공략하면서 만약에 나스닥이 꺾인다.
상상을 하기 싫지만 그래도 주식은 가능성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면 하락 N으로 1, 2, 추세 상승하고 A, B, C 이러면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A, B, C. 근데 여기서 돌 확률과 A, B, C 확률 중 얻은 게 높으냐 이런 거를 결정해서 얘기하면 끝이죠. 맞습니까? 이 인원 갖고는 안 되지만 눈치는 드립니다. 돌 확률이 더 높아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그 조건상에서는 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요 정도는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제약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반도체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중바닥이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상 순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이토마토. 보세요 여러분. 여기 AD테크 막 이런 건 특징입니다. 얘들이 ABC가 아니고 ABC 1, 2, 3, 4, 5식인 거예요. 이건 ABC가 아니고 C 이해가 돼요? 쭈루루루루 A, B, C 미끄럼 타냐? 여기서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면 이게 저점의 이중바닥이 되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 이거는 하이닉스보다 낮잖아요. 여기서 추세 상승했어요. 급락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돌면 아까 유한양행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런 걸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한양행은 여기서 쭉 가다가 242선까지 급락시키면서 죽이고 242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려고 했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241을 살려놨어요. 이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확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되게 유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되게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좋은 주식은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007-660 이수 패턴은 오히려 이중바닥이 아니고 얘는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기세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죠? 오늘 후장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모양이 안 만들어졌으면 더 늘어지는 어떤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필에너지가 전형적으로 완벽한 그냥 늘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 이거를 요 대본을 요 교재를 하나 보여주고 갈게요. 이게 요번에 끝난 강의 주추세엔 돌파이탈 수렴바닥 급락 천양봉 바닥형 매매 기법 포인트의 고점의 이중바닥과 저점의 이중바닥 중 지금 이중보기가 얘기한 것들은 이 저점의 이중바닥형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주식들이 많다. 그쵸? 이 얘기 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의 이중바닥형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을 그리려고 하는 게 많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이거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추천주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13만 원까지 갔다가 3만 원대까지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의 고점이 나온 시점을 잘 보세요, 여러분. 고점이 나온 시점을. 이거는 4월 달에 나왔죠. 한미반도체는 6월 달에 나왔고요. 고점이 나온 시점이 다르죠, 여러분. 리노공업은 5월 달에 나왔고요. 전형적으로 리노공업이 가장 교과서적인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과서적인 패턴. 이것도 여기서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다가 돌았으면 더 좋은 거죠. 아까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그러면서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가 이게 큰 이중바닥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인 주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리노공업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으로만 돌아도 여기하고 같아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이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예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갖고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들 8월 달에도 그 얘기 했고, 지난 신의 한수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라고 했잖아요. 그 온라인 강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인데, 요게 야간 강연 방송이에요. 이거 업데이트 안 했어요? 보시면 요거 확대 화면 좀 잘 잡아 주실래요? 보면 7월 달 핵폭탄 맞기 전이에요. 핵폭탄 맞기 전에도 2차 전지 에코프로서부터 대주전자까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공식 추천주가 2차 전지가 들어가고요. 그 시점에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공식 추천주로 들어간 건 대웅제약, ABL바이오, 녹십자 등 수익률이 완전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이에요. 얼마 전 8월 8일 날은 유한양행, 에이프릴바이오, CJ, 일동제약, SD바이오센서 해갖고 제약주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는 유한양행, 에이프릴바이오, 그 다음에 일동제약 해서 세 종목이었고요. 제약주가 지난 8월 달. 이거 지금 사라는 거 아니고 지금 이거 결과론입니다. 유한양행 60%짜리 맞죠? 그리고 그 시점에 분명히 나는 그 시점에도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머리, 에코프로 BM 등 이쪽도 추천을 했는데 에코프로 머리를 가장 괜찮게 얘기했고 나노신 소재를 좀 보다시피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나노신 소재만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나노신 소재도 보시면은 얘가 여기서 봉 하나만 서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듯이 이 2차 전지는 한 끗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으면은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등 이 침체기형 주식들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 바닥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패턴인 이중바닥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중바닥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한 거고요.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됐고 오늘 이토마토 필이나 이종복은 지금 틀어주려고 하는 영상에 꽂혀가지고서 좋아했는데 지금 시간에 쫓기듯 얘기하는 거 봐봐. 이토마토 필이 다음부터 그 영상 틀을 때 순서 정확히 자 그래도 우리 하나 만들었으니까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듣기 전에 한 말씀 다시 드릴게요. 내가 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보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진짜 준비됐나요? 큐! 만약에 제약주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3,000명 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빨간색 노트 유한양행 이것은 마음속의 목표가가 아니고 10년 동안 내가 분석한 목표가를 얘기하겠다. 유한양행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 기세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12만 원 이상은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유한양행 아마 회장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전문가님 유한양행 10만 원 뚫어냈습니다. 신곡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종복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진짜 강조 많이 하고요. 2024년 3월 8일 미스터 진단 시청자 공약 유한양행 이건 뭐 전체 시청자 봐도 된다라고 하고 이거 7월 19일 날 여기도 기세 여기도 기세 이 그림이 삼성전자보다도 더 안전하게 완벽하게 올라가는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실시간으로 나가요. 그래서 결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가 연속으로 터진 거는 부담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호재와 함께 밀어내서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은 10만 원을 안착했다고 봐도 사실은 되긴 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길게 보라는 얘기죠. 그냥 아주 소심하게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랭라자 관련해서 전문가님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테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나는 유한양행이라고 봅니다.
이겁니다. 유한양행. 나는 유한양행. 유한양행. 유한양행 아마 회장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끝. 2차 전지. 2차 전지. 나는 2차 전지만 눈에 보여요. 라고 얘기해 줄게.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못다한 것은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이든 다음 주 신의 한수 할 때 시청자 첨서부터 2,000명 대기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런 영상 안 틀어버리고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보이셨죠? 봤죠, 여러분? 이게 주식이고요. 잠깐만요. 한 종목만 내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가는 주식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잘 가는 주식들의 여기 거래를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 잘 가는 주식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럼 대웅제약은 왜 못 갈까요라고 하면서 딱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대웅제약, 한미약품, 이런 애들. 얘들은 이쪽에 거래량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죠? 동아ST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세 주식 중에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건 없어요. 나빠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세 주식들은 대신 추세 패턴이 다르거든요. 이거저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유한양행이 눌리면 그거 뭐 눌림목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뭔 주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얘기한 거래량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세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잘 노리면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이쪽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다음 주 신의 한수 시작부터 2,000명을 대기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실시간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으시오!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여러분,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이글스 보셨죠? 기적이 일어나죠? 2차 전지 반도체에서 로봇 AI에서 기적 안 일어나는 법 있습니까?